이상 설명에 영재교 과부 쪽 담당해서 분들이 조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의 진행은요, 일단 큰목고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정치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 그 대의회 관련된 부분들과 승모부가 좀 증대되고 이제 대학교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자녀분들이 대부분 중학교 2학년일 테니까 이제 3에서 4년 뒤에도 사실 이 흐름이 극대화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승모부에 관심이 없으셨어도 승모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승모부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놓으셔야 자기가 나중에 대입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영재교 과부 바로 알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저희 과학센터 맡고 계신 최종훈 센터장님께서 가사고 바로 알기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중사 프로그램 만드시고 설명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승모포를 가는 가장 1차적인 이유가 이제 뭐냐고 어머니들이 물어보시면 사실은 당연히 대입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는 게 사실 저희 한국 학생들한테 1차적인 목표잖아요. 근데 그 1차적인 목표에 확률 게임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영재교를 갔을 경우, 과고를 갔을 경우, 자사고를 갔을 경우, 일반 공고를 갔을 경우, 그 어떤 경우들 다 애들이 가고 싶은 데랑 당연히 서울대든 의대든 당연히 갈 수가 있는데 어느 루트로 가는 게 우리 아이의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냐. 그걸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목고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형태들이죠. 그래서 특목고들이 사실은 대입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어머니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오늘 다룰 고등학교는 영재학교, 그 다음에 과학고, 그 다음에 흔히 자사고 이 세 가지 형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영재학교하고 과학고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면요, 당연히 사고 들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네, 가장 간단하게 영재학교는요, 일단은 과학고와 산하된 기관이 달라요. 그래서 교육부 소속은 맞는데요. 이쪽은 이제 중앙경제교육진흥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개입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영재학교는. 그래서 학교마다도 굉장히 독특한 커리큘럼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실행이 가능한 그런 자율성이 굉장히 갖춰진 형태의 이공계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과학고는 그것과 다르게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A과학고, B과학고가 크게 다르게 뭔가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 목적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정해진 그 과학고만의 커리큘럼이 있다. 그래서 학교별 그런 자율성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뒤에 자율형 학교들은 이제 최종훈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2020학년도 서울대 이제 상위학교 10학교를 일단 보여드릴 건데요. 대부분 다 어머니들께서 들어보신 학교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럼 영재고가 몇 개나 있냐를 한번 카운팅 해보시면 실제로 전국에는 8개의 영재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인원이 100명에서 위아래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800명 정도의 이제 영재고 인원들이 있는데, 서울가고 67명, 경기가고 53명, 대전가고 40명, 한국영재학교 39명, 대구가고 34명, 세종, 인천 34명. 그리고 굉장히 10개 학교 중에 지금 7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지점이 뭐냐면, 영재학교라는 학교 자체가 한 학년당 학생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명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서울대를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게 이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압도적인 당연히 수시 비율이겠죠. 이 친구들은 사실은 수능을 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만으로 서울대 가는데 지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를 보낸 상위권 10개 학교 중에 지금 7개가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하나의 학교는 이제 광주인데요.
광주도 역시나 30명, 30%를 넘는 수준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영재교 이제만 이제 따로 모아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가게 된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공계열이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서울대 타입 이 두 군데 학교들을 가장 메인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크게 자기가 의대 진학을 목표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원하는 학교들을 대부분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진학률이 8개 학교를 모두 다 합친다고 해도 40%에 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실은 학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진학률이긴 하죠. 하이스까지 합치게 된다면 절반이 넘게 저희 아이가 서울대 또는 하이스로 대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서울대 입학처하고 한 영재학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은 촬영을 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 앞으로 특목고가 사실은 뜰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인터뷰에서 저희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시 전형이 진행될 때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아이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목고 아이들이 어떻게 혜택을 누리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까지 공개할 수 없고요. 학교장 선생님과 그다음에 학교 팀장님이 이제 대화한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대답 형식으로 잡았어요. 블라인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주요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볼트책을 좀 보시면 학생이 뭘 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는 일반고와의 연결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학교명이랑 그런 이제 기타상 담당 교수님 성함이나 이런 게 이제 확인이 안 될 뿐인 거지. 사실은 당연히 일반고와 영재교는 따로 이제 청구돼서 평가를 받긴 받습니다. 연구 활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이 뭘 했는지 보고 싶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가장 지금 서울대에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학생이 이 학과에 얼마나 적합한 학생인가를 보고 싶어 한다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고에서는 사실은 그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 자체가 많이 제한이 되죠. 듣는 수업부터 아이가 연구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아이가 뭘 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은 영재교만이 가진 독특한 연구 활동이죠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주요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어떤 내용을 연구했는지 주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학과를 오기 위해 거쳤던 그 학생만의 히스토리가 어떠한지를 체크를 해서 그 학생이 우리 과에 올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자라는 것을 평가의 목표다. 요거는 사실은 구체적이지 못하죠. 학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평균 학점이 높은 학생이 떨어지고 낮은 학생이 합격하는 상황이 자주 눈에 띈다. 왜냐면 학교에서도 사실은 학점 순으로 애들을 그냥 따닥따닥따닥 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학점 높은 애가 떨어지고 낮은 애가 붙어버리니까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서울대 대답은 학점이야 3점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데요. 영재학교는 이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학교처럼 A, B, C, D 이제 학점으로 4점이 A고요, 3점이 B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0.3씩. 그래서 4.3이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학점이 아니다. 그 학생이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과목에 이수 단위를 집중해서 들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우린 더 크다 이 얘기예요. 단순히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결국은 집중하는 학생에 대해서 결국은 대입을 성공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전국적 확성을 살릴 수 있는 특목고, 영재교 과학고들이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학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거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멘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울대 이제 총장님의 의견 자체가 정시 확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이제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서울대 입장에서는 정시 확대를 반대한다.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재교 가고 애들이 오면 더 잘하는데 우리가 굳이 확인이 안 된 수능만 거쳐서 온 친구들을 뽑으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걸 사실은 학교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들을 사실은 계속 유지를 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흐름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수시에서 적어도 영재학교 과학부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뛰어나서 그 학생들이 뽑히면 뽑혔지. 그래서 서울대 입장에서도 정시학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특목고 친구들이 사실은 대학교 생활도 잘하고 앞으로도 사실은 수능에서도 선택을 안 하고 이제 오면 그 과목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 1학기 중간고사 저희 출신 학생들의 결과를 한번 띄워봤는데요. 지금 사실은 가장 코앞에 계신 게 아마 고입일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야지 대학교를 가니까. 근데 사실 시키실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40% 정도는 서울대를 가요. 그리고 그 안에 들면 거의 자유롭게 학교를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영재교 가는 게 목표인 학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재교를 갔는데도 결국 안전하게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올려보내고 고등학교 때 대학생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입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로드맵을 짜시고 그 대입까지 지도해 줄 수 있는 학원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한 예로 학원 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기타 학원에서 과학을 원정도만 봐도 영재교를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했대요. 그래서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학은 원정도만 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데요. 물론 이제 합격은 할 수 있겠죠. 그 학생이 지필 커트라인 넘어가고 캠프에서 잘 합격해서 합격선을 문 닫고 들어가서 합격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깔게 되겠죠. 밑에. 그래서 영재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영재교 진학 후 그 안정적으로 40% 안에 드는 것까지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아이의 미래 고입 계획을 생각하실 때 최저 커트라인에 맞춰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생각은 좀 위험합니다. 저희 이 학생들이 이번에 중간고사를 이제 보고 결과를 낸 저희 학원 출신들 학생들인데요. 지금 학급 1등이긴 한데 기말고사 성적 나오면 아마 전체 1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희랑 같이 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까지. 그래서 이 학생도 사실 자기가 서울 과고 갈지도 몰랐고 사실은 이렇게 1등을 할 줄도 몰랐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사실 영재교 준비를 할 때 맨 처음에는 서울 경기를 굉장히 주저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구 한가영에서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쯤 KM 입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맨 처음 생각했던 학교가 경기예요. 경기를 가겠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지역 기호가 생기고 나서 지역 인원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은 서울이나 경기를 갈 수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경기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랑 이모 과장님이 서울을 갈 실력이 너무나 충분해서 서울을 도전해봐라 라고 해서 결국 우선 선발했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갈 때도 이 학생이 선수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실제로 가서도 잘하는 애들을 키워내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사실은 창원 친구인데요. KMO는 창원에서 하고 이제 물리올림피아드나 이제 화학올림피아드 그리고 영재 파이널을 저희 이제 MP로 넘어가서 했습니다. 이 친구도 사실은 KMO 상이 없어요. KMO 상이 없는 친구인데 저희랑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결국은 합격부터 공부 1등까지 중간고사까지 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한가영 지금 김택대 학생이 이 중간고사 1등 했고 그다음에 대구과학 영재학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내는 학교죠. 보통 이제 상이 이제 30등 안에 들면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둘 다 상인 인원들의 대부분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상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군에서도 실제로 재학생 수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재교 관련돼서는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실은 특목고를 가지 않더라도 특목고에 가서도 이긴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켜주셔야 된다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영재교 과학부에 대해서 제가 길게는 사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영재학교는 이제 8개교가 있고 그 학교마다 조금씩 특색이 달라요. 뭐 입시부터 학교의 커리큘럼 뭐 그런 것들 상세한 것들은 아마 저희가 9월 달에 영재교 스타트반이 개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8월 달 설명회에서 학교별 자세한 그 사항들은 저희가 설명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영재학교는 전국에 이제 8개의 학교가 있고요. 서울, 경기, 한가연,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 이렇게 8개 학교가 있고 선발되는 방식 자체는요. 3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이 선발이 됩니다. 1단계는 서류고요. 서류는 뭐 자소서, 추천서, 생기부 이런 걸 통해 이 학생이 영재학교에 적합한지를 1차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럼 서류 통과가 된 친구들은 사실 가장 큰 영재교의 걸림돌이죠. 2차 지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지필 시험을 치는 게 사실은 영재학교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영재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지필 문항들로 테스트를 보게 되고,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공동 출제하고 있는 학교들도 현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통과하면 이제 마지막 캠프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서류를 통해서 이 학생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2차 지필을 통해서 이 학생의 실력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실제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활동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로 뭐 학교에 따라 1박 2일, 뭐 2박 3일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지내면서 팀워크는 어떤지, 인성은 어떤지, 수학 문제, 과학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 자기 생각 어필하는 건 어떤지 그런 세부 항목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합격까지. 그래서 영재학교는 6월부터 9월까지 입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2학년 9월부터 이제 3학년 7월까지, 7에서 8월까지 1년 정도 준비시키고 있어요. 영재학교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고 학생들은 사실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일반고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영재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선택 과목들과 연구 중심 활동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 57학점이고 전문 교과가 83학점이에요. 그래서 심화 AP로 선택할 수 있는 AP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수 PT, 그 다음에 자율연구 시간들과 그다음에 졸업 논문까지 대학교 그리고 그 이후의 연구 활동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고등학교 때 밟고 대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럼 영재교의 이제 특색이 뭐냐? 간단하게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무학년제고 학점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사실 대학교도 이렇게 생활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수업을 해주시는 교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 그 다음에 교수 간의 1대1 독자적 연구활동, 그 다음에 연구활동을 중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실습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거의 특목고가 아니면 영재교사가 아니면 힘들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바를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실제로 해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어린 나이부터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대학 과목 선의도 제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AP인데요. 대학교에서 들을 과목들 당연히 개설되어 있는 영재학교에서 먼저 듣고 학점이 이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생활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전문교과 과목들이 당연히 개설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전공적 학과에 맞춰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수업, 원서 수업으로 진행을 해서 대학교 때도 훨씬 더 다른 애들 원서 보는데 어업일 때 익숙하게 대학교 생활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요번에 이제 저희 이제 개강된 영재 스타트반을 위한 저희 영재교 로드맵인데요.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를 스타트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2차 칠 때까지를 파이널 기간이라고 합니다. 스타트 기간에는 그럼 뭘 하냐?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영재 입시에 필요한 이론이 당연히 있겠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파이널 때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파이널 커리큘럼을 소화해서 합격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재학교에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사고를 확장해서 융합적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 사고 확장에 대한 과정이 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이 감이 잘 안 오시니까요. 작년 스타트 프로그램 시험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충 이제 스타트 기간에는요, 애들이 이제 4일, 많은 4일에서 5일 정도 학원에 오게 되고요. 파이널 기간에는 5일에서 6일 정도 학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수학은 기출, 이건 영재 기출이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애들이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시적형 문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보면서 영재학교에 출제되는 문제를 스스로 학생 스스로 인지하고, 그다음에 영재 D레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학교에 필요한 이론들을 채우고, 나머지는 창의성, 영재교에서 출제되는 형태의 유형들,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과학 같은 경우 어머니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 1 해야 돼요, 2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교과로 끊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데요. 사실 과학도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시작한 교과가 계속 뿌리를 치고 내려갑니다. 심하게는 더 나아가서는 일반 물리, 일반 화학까지 아이가 이해하여야지 정확하게 서술을 할 수 있는, 그럼 굉장히 심화된 그 이해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이론과 영재학교에 대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파이널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파이널을 영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조금 항목별로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수학은 일단은 중등심화 고등선행이 완료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안 돼 있으면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A급 정도의 중등심화와 상하 심화 정도까지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 지금 안 돼 있다면 뭐 기회가 있긴 있죠. 저희가 지금 현재 6월이니까 12월까지 기간 안에 만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시 같은 경우에는요, KMO 상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입문과정에 준하는 이론학습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아이가 덮어낼 힘이 일단 생겼다는 증거고, 그 배운 내용들을 사용해서 서술할 때 훨씬 더 다른 학생보다 수려하게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시 기준으로는 KMO 입문과정에 준하는 학습, 이 정도까지가 수학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타트, 늦어도 파이널 전까지는 이 형태까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심화가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리화학은 파이탈 기준으로 1, 2까지 정리가 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물리화학이 사실은 자연과학의 이제 기둥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보통 물리화학이 강한 아이들이 금방 점수가 오르고 성공적으로 입시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대충 이제 교과만 하시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서는 끝장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물리를 잘한다 또는 화학을 잘한다, 뭐 1, 2까지 했으니까 됐겠지, 그 친구 영재교 넘어오면 영재교 애들과 같이 경쟁할 때 올림피아드 과정을 버틴 애들한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밀리면 바로 자괴감이 들거든요. 자존감 하락하면서 아이의 이 향후 방향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건 무조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피아드 과정을 통해서 끝장을 보셔야 되고요.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저희가 9월 달에 필생필지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재교 준비를 위해 생물 지구과학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파이널 전에 이제 영재교를 위한 생물 지구과학 정리 수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필생필지 수업은 대기업에 3년, 한 4년 정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수준까지 학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필생필지 수업부터 시작을 해도 아이들이 충분히 잘 따라가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기준으로 일단 강하게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수준이 지금 안 된다면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만큼 상대방하고 갭이 생겼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거기서 따라잡을 생각을 하시지 포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현재 이 수준인데 이 수준까지 이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봐 주셔야지 우리 아이는 지금 이 수준이니 이건 안 되니까 못하겠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만약 목표가 영재교라고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걸 추천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데요.
전국에 있는 과학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게 되면 서울은 300명, 부산은 200명, 대구 80명, 인천 160명 이렇게 되어 있죠. 학령 인구가 적어져서 이번 연도 과거 인원들이 다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그 영향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인원이 줄어서 줄은 거니까 경쟁률 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요건 이제 작년 데이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 인구가 이제 950만 정도라고 하는데 과학부 인원 300명이에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부산이 300만인데 200명이에요. 대구 230만인데 80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각 그 광역시 아니면은 그 광역 단위 인구와 그 뽑게 되는 과학부 인원을 나눠봤을 때 부산은 과학부를 보내기 확실히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부산의 과학부들이 대입에 불리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목고를 사실은 치열하게 하는, 사실 경기 국가고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는 뭐 경쟁률이 뭐 장난 아닙니다. 인원 대비 뽑는 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대라.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저희 부산은 경쟁률이 2에서 3 사이거든요. 2.5에서 3 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부 준비에는 확실히 부산이 기회의 땅이 같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교육감 당선된 이제 당선인의 기사인데요.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를 늘리겠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이제 영재학교에서 이걸 안 보여드린 거는 이제 교육감님이 영재금 이제 건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부산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불리하게 적용될 피해를 받을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사실은 앞으로의 특목고에 부산 지역에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목고를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과학부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지금 1학년 겁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시수가 이제 30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학이 60%, 수학과학이 60% 이상입니다. 확실히 수학과학에 집중된 그런 수업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수학과학으로 채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항목들이요. 그러니까 수학, 1학년부터 그냥 물리투가 진행이 되죠. 물리투, 화학투, 생명투, 지구과학투가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간단하게 얘기하면 1학년 때 이과 학생이 모든 과목을 선택한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그런 과학 수업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그 다음에 수트 일부분까지에 해당하는 걸 1년에 다 끝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일반계 학생이 달 3년 공부를 1년에 끝낸다. 굉장히 혁신이죠. 준비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방수학, 고급수학 여기 파트들에는 이제 일반계 학생들이 배우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P 선의수 제도도 가능하고, 고급수학, 고급물리, 그 다음 실험들, 일반물리, 이런 AP 수업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과학부 또한 사실은 그런 대학교에 대한 경험을 어느 정도 쌓고 갈 수 있는 게 맞죠. 과학부의 그런 장점은 뭐냐? 조기 졸업, 조기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2학년 때 이제 마무리하고 학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카이스트, 서울대 주요 학과들 가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미성년인 학생이 많습니다. 이건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저번에 20%에서 30% 내외가 조기 졸업, 조기 진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 있는 과학고 자체가 광역단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뽑아요. 부산에서 뽑는데 생각보다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잘 된다면 분명히 30% 남기까지 할 만한 싸움이다. 그래서 미리 결정하시고 사실 과학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재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40% 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선, 근데 과학부는 30% 선,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과학부를 지나간다는 건 당연히 이 부분을 누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30%를 생각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일반 계열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이수방들이죠.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과학고를 준비하려면 이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냐, 3학년 전까지는 당연히 더 되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 선까지는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은 A급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집 면접이나 아니면 이제 추천 면접을 했을 때 과거는 면접으로 입시가 결정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잘못 대답하는 애가 제가 봤을 때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중등 개념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의 성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고등 선행은 사실은 과거를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1학년 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교과목들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빼놓고 가지 않으면 배우면서 따라간다는 건 아예 그냥 그 수준 거의 자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최저 다 보고 가기 위한 최저 라인이 3학년 전까지는 이 정도는 다 주셔야 됩니다. 상하, 심화, 실력 평가 보고 상하까지 보셔야 되고 수, 원, 투까지는 적어도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시는요, 사실은 소집 면접을 위한 거냐, 아니면 가서 내신을 위한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더 상위권은 대부분 KMO를 했던 애 아닙니다. 수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그 KMO 했던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위에. KMO가 필요 없어. KMO 안 해도 돼. 그래도 상위권 할 수 있어. 지들은 KMO를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할 수 있다는데요. 근데 보시면 1등부터 10등 중에 경시를 한 애와 안 해를 봐주시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례로 저희 쪽에 이제 재작년에 1등부터 10등까지 7명이 저희 쪽에서 바로 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다 경시했다가 영재고 지원했다 떨어지고 간 친구들. 게이밍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집 면접을 그러니까 고의를 안정적이게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시도경시 수준이랑 융합형 문제 적당한 난이도의 융합형 문제 수준으로 준비를 해도 소집 면접을 통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합격해봤자 따라줄 거면 특목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까지 대비하시려면요. 사실 KMO 수준까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위권을 보이실 거면.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판단을 잘 안 하시는데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미적분까지 선행을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선행을 한 바퀴, 두 바퀴 더 돌릴 생각을 이 시기쯤에 하세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대부분 거기까지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경시를 안 하고 달리셔서 그만큼 달리신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만 반복을 해서 과연 그 아이가 그 서술형으로 나오는 심화 문제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 수능형 문제들에 대한 준비, 일반 문제들 준비로 좀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는 사실은 요거부터 빨리 채워야 되고 선행이 충분한 친구인데 경시 경험이 없다고 믿어오신 어머니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내년에 3학년 때 늦었지만 KMO를 쳐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상위권은 누가 하냐? 경시 끝장 본 애들이 합니다. 물리, 물올, 화올 했던 애들이 사실은 그 학기 때 시간을 벌 수도 있고 다른 기타 과목 관리도 잘 되고 실제로 그 이미 벌어져 있는 격차를 아이들 학기 내에 좁혀주지 못하죠. 그다음에 생지는 필생 필지로 3학년 전까지 그러니까 입시가 끝나기 전까지 수를 살짝 분사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내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학기 때 내신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구멍이 벌써 나죠. 구멍이 나요. 그래서 뒤에 이제 박민구 선생님께서 저희 이 과정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자 내신 구멍 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커져서 자기 결과 떨어지는 애들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수학 B 나왔는데 어떡하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걸로 많이 해야지. 해보자.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내신에 대한 관리도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생기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기본이 사실은 내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이 안 됐을 때 부족해서 못 간다는 말보다는 내가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영재학교 과학과 차이점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최종 세트
영재학교는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의 입시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과학부는 일단은 배정상은 정기지만 일정상 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후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재교육 전국 단위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지만 과학부는 방역 단위로 연말에 진행이 된다. 영재학교는 조기 진학이 가능합니다.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어쨌든 원서만 돼서 능력만 되면 들어갈 수 있지만 과학부는 중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졸업 예정자나 그에 해당하는 수준의 동등한 그런 것이 인정됩니다. 뭐에 한해서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조기 졸업 가능성은요. 영재학교는 아까 무학년 학점제 운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PT나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학점을 빨리 차곡차곡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학교처럼 조기 졸업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과학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학교 시험 기준으로 그 대상 조기 졸업, 조기 조졸, 조진 대상자를 정하고 이제 테스트 따른 뭔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죠. 의대 진학 가능성은요. 서울 영재교 포함 몇 영재교를 제외하고는 의대 진학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등록금도 다 토해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재지를 많이 합니다. 영재학교는 의대를 아예 못 간다 그런 느낌보다 재지가 아주 심해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도 적고 제가 앞에 이제 앞학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출신 과학고 조졸한 애들 다 의대 가려고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졸업하고 정시로도 사실은 트라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고의 비율이 좀 우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위대학 진학률은 들어가는 인원 자체가 전국 단위, 방역 단위로 갈리기 때문에 영재학교는 일단 들어갈 때부터 전국 필터링이 걸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물론 학교 시스템도 좋지만 영재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경쟁률은 사실 평균 한 15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과학부는 평균 3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재학교, 과학부 둘 다 이제 수업 방식은 연구 중심 활동, 어린이나 아니면 AP 제도는 과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는 PT 제도라고 해서 이제 입학하기 전에 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그냥 학점 인정해집니다. 이 학생의 수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제도들로 어쨌든 영재교 과학부로 이어지는 이 엘리트 최상위 코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먹으셨다면 바꾸시게 준비를 해서 요 영재교 과학부 커리큘럼에 성공하시기를